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또 이제 진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트럼프가 굉장히 또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이제 진행이 되는 날에 이제 또 차근차근히 좀 진행을 해 나가면 좋을 텐데, 취임하자마자 또 이제 당일에 굉장히 또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또 내뱉으면서 지금 현재 피해 업종들을 조금 더 이제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약간의 이제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종목을 접근을 해 나가고 어떻게 또 이제 수익을 챙길 것인가, 트럼프 정부에 맞는 이제 또 수혜 업종들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워낙에 이 시간에도 그렇고 오전 시간에도 제가 이제 항상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것이, 현재 시장은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트럼프 취임식에 맞추어서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 맞는 그런 이제 매매가 특히나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현재 시장의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최근에 박스권 저점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까지 도달.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의 앞선 구간, 상당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이제 길게 보게 되면 괜히 이제 두텁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형성된 매물 구간, 그 다음에 일전에 형성된 매물 구간까지 해서 사실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어야 양 구간 다 정말 강력한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줬구나. 그리고 지금부터 제대로 이제 상승세로 좀 탈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런 이제 이 심리가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죠. 워낙에 강력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시장이 무언가 이제 이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이슈가 나오기보다는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또 관세청까지 신설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상세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가 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서 피해 업종들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박스권 상단에서 맞고 떨어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피해 업종으로 이제 좀 시장에서 꼽히는 부분은 아무래도 2차전지, 그 다음에 친환경 쪽이 되겠죠. 지금 트럼프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대해서 이제 또 탈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코프로 PN,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최근에 반등 나왔었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제히 다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조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떻게 언급을 드렸었냐면, 지금 현재 이 시장이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는 대형주들의 차익 실현 혹은 그동안의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 상단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이 상단 부분을 뚫어내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최근의 움직임은 그냥 지수 단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수가 바닥권에서 저점 잡고 반등 나오니까 그대로 같이 반등이 나온 거고, 이제 1차 저항 구간, 매물 구간이 확인이 되죠. 1차 저항 구간,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캐중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보조금 폐지한다라는 그런 이제 또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시장도 못 가고,
그러면서 업황 자체도 무언가 이제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저항 구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박스권 매매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고 박스권을 뚫어줄 만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저항 구간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인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업황을 한 번에 반전시킬 만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시장에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인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저가를 잡아주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저가에서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죠. 다만 시장이 더 이상 가지 못할 만한 상단 부근에 위치를 해 있으면 결국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이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시장을 이겨내고서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제 업황을 반전시킬 만한 요소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정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박스권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조정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횡보세 그렸다가 저점 잡는 구간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저점에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적으로 이제 이 트럼프에 대한 어떤 악재 반영 그리고 박스권에서의 상단에서의 차익 실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요해질 만한 주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 일단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이제 순환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최근에 조선주들도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왔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도 상승이 잘 나왔고요. 굉장히 이제 또 뭐 트럼프 시대에 알맞게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상당히 또 이제 크게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를 좀 많이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나눠본다라고 하면은 레거시 쪽하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 혹은 고성능 반도체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할 것이 결론적으로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레거시 쪽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었던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이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침체로 좀 접어들면서 레거시 쪽에 대한 업황 자체가 좀 좋지 않았었죠. 수익성이 떨어진다. 수요가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가격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이제 회귀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또 이제 작년 중순 이후의 시각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좀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었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지금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체적으로 또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레거시 쪽이었죠. HBM이나 혹은 뭐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 이러한 쪽들은 지금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레거시 쪽의 업황이 우려스러웠던 거였는데 지금 현재 레거시 쪽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익성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AI 반도체, HBM, 뭐 고성능 반도체, 이러한 쪽들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미 이제 SK 하이닉스가 약간은 예고한 부분, 이 부분이 결국에는 또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이제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HBM4 양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가 HBM4에 대해서는 이제 샘플을 올해 더 빠르게 납품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양산도 올해 연말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더욱더 빠르게 이제 HBM에 대한 개발 속도를 늘려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고성능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원래 이제 2026년에 내놓을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출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가 HBM4에 대해서 더 빠르게 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양 기업 간에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오고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생각보다 더 빠르게 HBM4에 대한 출시가 더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올해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레거시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에 어떤 이제 우려감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이 좀 끌어올려지는 구간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이제 이 HBM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올해부터 더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 고성능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시간에도 일전에 이제 뭐 에이징 랜드나 혹은 뭐 AD 테크놀로지 뭐 이런 이제 종목군들, 그러니까 디자인하우스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요거를 또 이제 한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인텍플러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그림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디자인하우스 업체인 베리실리콘에 또 이제 뭐 부품 납품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IP 라이센스를 또 체결을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확실하게 좀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저점에서 계속해서 횡보세 만들다가 어제 강력한 수급 흐름 들어갔죠. 이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치고 힘을 모았다가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이러한 기업들, 뭐 그다음에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TSMC의 기판 공급이 확정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올해의 성장을 어느 정도는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HBM에 대한 모멘텀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텍플러스 같은 이런 기업도 올해 HBM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확보를 하고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사실 이런 이제 뭐 반도체 기업들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고영 같은 이런 기업들, 결론적으로 다 지금 올해 기대감을 가져가는 기업들, HBM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기업들이 이렇게 또 크게 뛰어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여전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HBM과 AI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히나 주목을 조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같이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쪽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이번에 삼화전기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약간의 반응이 나왔죠. 뭐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양 이제 또 캡 S캡에 대한 또 이제 부분, SK 하이닉스에 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향 이제 또 이 업종들,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올해에는 수혜가 어느 정도는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AI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마련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보게 되면은 저가 잡고 턴어라운드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취임식 날 기점으로 확실하게 올라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종목군들이 모양을 갖춰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번 주까지 해서 이제 조선주들,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일승 같은 뭐 조선 기자재 쪽까지도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저번 주에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고 추세를 계속해서 갖춰가고 있기는 하지만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왜 그랬어야 되는지를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했고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소화 시도를 해주고 있지만 치고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소화 시도를 실패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과 시장을 이겨내지 못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에서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부터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게 포트 교체 시기다. 지금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잘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즐겨주실 필요가 있지만, 새롭게 트럼프 취임식이라는 어떤 이제 중요한 이슈가 다가오고, 그 이슈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시장이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 군들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요거를 또 많이 강조를 드렸죠. 지금 오늘 그런 그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아직까지 저는 뭐 타이밍이 전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이제 많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원전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움직임이 나타났었잖아요. 지금 한미 원전 동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뭐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또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 간의 이제 또 분쟁이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부분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번에 살짝 올라오고서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또 피해가 미비한 업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다음에 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살아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로보티즈나 뭐 사면, 뭐 그다음에 로보스타, 이런 것들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번 주와 이번 주의 그림은 완전하게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인식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취임하기 이전에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섹터군들이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매크로 수급도 대형주 쪽으로 잘 들어가 줬었던 그러한 시기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이 박스권 상단에 부딪혀서 무언가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더 세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 박스권 상단에서 그동안에 갔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고,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군들, 트럼프에 대해서 무언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 교체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주목을 더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남은 뭐 이번 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설날 이후에도 그렇고 전략은 동일할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결국에는 다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대형주들이 막 끌고 가는 그런 장세가 나오려면,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확실하게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된 만큼 이제 점차적으로 관세에 대한 발언들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사실 관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트럼프 정부 쪽에서도 그런적으로 이제 갑론을박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뭐 강력하게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관세청 신설, 그 다음에 뭐 자국의 이제 자국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관세를 올리겠다. 뭐 사실 관세 올라가면 또 이제 결론적으로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무슨 차이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뭐 자국민들을 좋아하고 있죠. 그래서 뭐 관세에 대한 의지로 워낙에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관세 부과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강도, 그 다음에 과연 이제 어떻게 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뭐 미국 내에서도 이제 우리 기업들, 뭐 그 외에 해외 기업들이 또 분명하게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또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트럼프가 바로 이제 또 관세에 대한 부분은 발언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관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피해받는 이러한 업종들도 지금은 계속해서 선별을 해 놓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관세에 대한 피해를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반도체처럼 그를 이겨내고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섹터군들, 이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별을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저번 주부터 워낙에 이제 포트 교체에 대한 중요성을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으니까 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뭐 강조를 드려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설날 이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시장을 확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아직까지는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그림이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오늘
그리고 내일 정도까지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구간 동안에 결과적으로 오늘과 내일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또 트럼프에 대해서 무언가 상대적으로 덜 피해받고 수혜받는 업종들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과 내일 동안에 무언가 모양 갖춰 나가는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설날 이후에도 결국에는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또 이제 종목들별로 반응이 많이 나누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팔로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변곡점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이제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한 상황에서 트럼프 취임식이라는 이슈에 맞추어서 수급이 굉장히 또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트렌드에 대한 부분 많이 강조를 드리죠. 현재 시장에서는 특히나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앞으로는 트럼프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피해 업종과 수혜 업종을 계속해서 선별하려는 노력들이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무언가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좀 힌트를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날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